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을 담은 착한 밥상의 MC 장용휘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대다수는요, 성장 기간이 6배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략 20세까지 성장하는 사람의 경우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건강이겠죠.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다면 오래 사는 게 무슨 좀 소용이 있을까요? 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무병장수의 방법, 역시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저희 자연을 담은 착한 밥상에서 그 방법과 해결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하고 오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자연숲 한의원의 박경숙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거기에 제가 살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한 번 웃으면 혈관이 유한되어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자율신경의 기능도 안정화가 되어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조금 저희 프로그램이 순환이 잘 되고 잘 풀릴 수 있게 시원하게 한번 웃고 시작하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요. 네. 저는 웃고 나니까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연을 담은 착한 밥상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됩니까, 원장님? 네, 오늘의 건강 이슈, 그것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체온을 약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은 매우 높아지는데요. 면역력이 높아지는 방법들,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는 그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면역력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의학에서는 면역력을 정기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면역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균이 침입하였을 때 그것을 물리치는 힘, 이런 것들을 면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정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정기존내 사불가간, 사지소주, 기기필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기가 몸 안에 존재하면 사기가 우리 몸에 관여하지 못한다. 사기가 모여드는 것은 반드시 정기가 허해진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나 바이러스 등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더라도 우리 몸에 정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그것을 바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기만 걸려도 배탈이 갑자기 같이 나고 설사가 나고 또는 열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른들의 경우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냥 기력이 없고 또 심지어는 중풍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어른들의 경우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너끈 이겨낼 수 있는데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몸의 정기가 약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정기를 기르는 것, 그것은 현대인의 용어로는 면역력이 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면역력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데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체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속 온도가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6%, 기초대사율은 12%, 체내 효소 활동은 50% 저하된다고 합니다. 혹자는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이 심지어 5배 내지 6배 높아진다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의학에서는 체온을 양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기가 저하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감기만 걸려도 열이 수반되고 배탈이 나도 열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열이 오르면 일단 업고 얼른 응급실로 가서 해열제를 맞추기부터 하는데요. 체온을
1도, 2도 이렇게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온을 올림으로써 이 밖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라든지 병원균과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대사율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 열이 나는 건데요. 열을 일단 꺼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그 적군과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37도, 38도 약간의 미열이 있을 때 그것을 내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좀 지켜보면서 충분히 쉬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체온이 면역력에 이 영향을 많이 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꾸준한 족욕이나 반신욕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더라도 덥다고 해서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를 선택할 때 있어서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제가 항상 이 얼음 막 들어간 음료수 막 먹고 팥빙수 이런 거 아이스크림 먹는데 이거 이제 안녕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께서는 그 여름철 한더위에 그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드셨습니다. 인삼이나 닭 이런 음식들은 주로 따뜻한 음식들인데요. 그 더위에, 복더위에 왜 이런 음식들을 드셨을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밖에 땀이 많이 나고 그 더워서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운, 그 체온이 밖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품어져 나와서 사실상은 우리 몸 안은 매우 차가워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위에는 오히려 속을 데워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지켜온 조상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물을 항상 미지근하게 마시는 습관, 그러니까 덥다고 해서 찬물 마시고 나서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경우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냉면이라든지 그 메밀면이라든지 냉콩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끔가다 한 번 정도 먹는 기호식품으로 해야지, 날 덥다고 날마다 그런 차가운 음식들을 먹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면역력과 이 체온의 관계를 알아보면서 이 체온을 올려 면역력까지 올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정겨움이 묻어나는 시골 밥상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어떠한 시골 밥상이 준비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 오늘의 시골 밥상을 위해 찾아간 이 마을. 이 마을 사람들은 밭농사와 함께 비닐하우스 농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마을 여기저기 비닐하우스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우스 농사로 유명한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 자리한 마전마을입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검은 비닐하우스.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분주한 모습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쁜 손놀림으로 저마다 무언가를 따는 어머님들. 도대체 뭘 따고 계신 건가요? 어머니 지금 뭐 따시는 거예요? 버섯 따지? 버섯이요? 응.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이게? 표고버섯? 표고버섯이요? 네, 그렇습니다.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 표고버섯. 마전마을에서는 지난 4년 전부터 이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마을의 효자 상품으로 꼽히고 있을 만큼 농가 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 어떤 버섯이 좋은 버섯인가요? 이런 거 봐. 이렇게 딱 붙은 거 여기 붙었지? 여기가 붙었잖아. 야는 벌어졌잖아 여기.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좋은 거야. 아 붙은 게. 버섯의 갓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좋은 버섯. 그런데 버섯의 갓은 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조그마할 때 따야 되는데 이러면 그 다음날 다 땄다든지. 수확 시기를 놓치면 버섯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의 손길이 더욱 분주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고버섯,
그런데 모양을 자세히 보니 버섯의 갓에 갈라진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화고,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게 화고라 그러는 화고. 말래 이 버섯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면은 버섯이 훨씬 더 맛있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건조하게 키우면은 화고, 그러면 완전히 고기 맛이야, 고기 맛. 고기 맛이요? 고기같이 쫄깃쫄깃이 고기 맛이라고. 버섯에서? 아, 이게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저기가 고기 씹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만큼 저기가 좋다는 얘기죠. 바로 공기가 건조하여 갓의 표면이 갈라지는 이 현상이 마치 꽃을 피우는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일명 화고버섯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을 재배하려면 하우스 안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나무로 이렇게 해서 한 1m 한 50 정도 참나무를 끊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농촌에도 자꾸 고령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다 보면 힘이 들어서 그건 어렵고, 그래서 그 참나무를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하자면 이것은 지금 좀 가볍잖아, 움직이기가. 여기다가 또 뭐 영양분을 또 더 넣는단 말이요. 뭐 천연적인 같은 뭐 쌀겨 같은 거, 그런 걸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이상 못지 않아요. 지금은 뭐 품질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표고버섯 재배는 원목 재배와 톱밥 배지 재배로 나뉘는데요. 원목 재배 시 부담되는 생산 단가 때문에 최근 톱밥 배지 재배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재배한 표고버섯, 맛과 향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지금 따서 바로 드세요? 그러지. 안 이거 뭐, 씻고요? 이게 뭐 전혀 무공해라. 완전히 무공해라. 이 지역에서도 이것을 좀 품질이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상품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을 썰어서 햇볕에 말리면은 이게 뭐 영양분이 뭐 우리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영양분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그러거든. 그놈을 하루 이틀 말리면 그냥 썰어서 말리면 하루 이틀 다 마르거든. 그러면 그놈을 분말로 만든다고. 분말로 만들어서 찌개에다 넣어 먹고. 표고버섯의 강력한 감칠맛은 구안일산이라는 성분으로 버섯을 건조시키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는 식사 준비로 어머님들의 손길이 바쁘셨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구수한 청국장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 표고버섯도 들어가는데요. 썰고 또 썰고 바구니에 한가득 표고버섯. 어머니, 오늘 딴 버섯 다 드시겠어요? 그렇게 많이 넣어요? 아, 먹게. 역시 시골의 푸짐한 인심, 마을 분들과 함께 먹는 음식이기에 조금도 아낌없이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손질한 표고버섯은 청국장뿐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다른 야채에 비해 체내에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서 고혈압 예방 효과가 있는 표고버섯. 풍부한 영양으로 건강을 지키는 표고버섯은 은은한 향으로 음식의 맛도 제대로 살려주는데요. 근데 어머니 요리에 표고버섯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표고버섯은 아무 데나 넣어도 좋아요.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릴 정도로 표고버섯은 완전한 건강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쫄깃함과 진한 향을 찾아 마을회관에는 표고버섯을 맛보기 위해 마을분들이 모이셨습니다. 배고픈 게 밥 먹으려고. 건강이 좋은 밥. 건강이요? 네. 건강이 좋은 밥. 오늘 표고버섯 또 청국장 맨날 들어도 먹으면 더 자꾸 먹고 싶어져요. 짜잔! 드디어 요리가 하나둘 완성되고 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데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표고버섯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천연 조미료 성분이 함유되어 고열에도 비타민 손상이 적다고 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슬고슬 하얀 쌀밥도 완성! 보글보글 표고버섯을 듬뿍 넣은 구수한 어머니표 청국장도 완성!
모두가 기다리던 청국장. 여기에 표고버섯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표고버섯 샤브샤브. 열심히 일한 아버님들의 속을 든든히 채워줄 따뜻한 밥까지 상에 오르는데요. 이렇게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시골 밥상 한 상이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일단 오늘의 메인 메뉴 청국장부터. 아버님들의 숟가락이 쉴 틈 없는데요. 여기에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의 향이 어울린 맛있는 고기볶음. 아니 아버님, 그 맛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보들보들 맛있네. 이렇게 마전마을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뭐 건강이 제일이지. 이 건강이 제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 건강 웰빙 식품을 좋아하잖아. 청국장, 표고버섯 이게 다 웰빙 식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재배도 해서 돈도 벌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매일 먹어갖고 건강도 챙기고. 근데 건강하고 뭐 나나 다 똑같은 거지. 뭐 건강하고 자식들 건강하고 우리 건강하고 뭐 돈도 필요 없고 건강하면 건강이 제일 적이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영양은 물론 음식의 맛까지 더해주는 웰빙 식품 표고버섯. 지금까지 행복한 건강을 전하는 마전마을의 시골밥상이었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아, 그 모든 음식마다 이 표고버섯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고요. 특히 그 고기 반찬, 제가 좋아하는 이 제육볶음. 벌써 배고파. 어떻게 하죠? 정말 먹고 싶은 이런 음식들. 원장님은 우리 시골밥상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주 잘 봤습니다. 그 마을 분들이 표고버섯을 재배도 하시고 식사에도 그 표고버섯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반찬을 해서 드셨는데요. 표고버섯은 정말 면역력을 높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표고버섯이라는 것은 그 다른 야채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 B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갖추어져 있고요. 특히 다른 야채에 거의 없고 사람도 햇볕을 쬐이지 않는 한은 생기지 않는 비타민 D, 그 영양소를 또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그 회복이 잘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항암 작용도 있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면역력을 높이는 오늘의 자연을 담은 착한 밥상.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면역력을 높이는 착한 밥상. 우리가 건강식으로 많이 꼽는 잡곡밥과 간식으로 즐겨 먹는 부추전입니다. 저는 착한 밥상이라고 하길래 제가 좋아하는 착한 밥상, 뭐 고기, 돈가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잡곡밥, 부추전.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착한 밥상이겠죠. 그 잡곡밥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효능이 있나요? 예, 잡곡에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과 그 음식물 소화시키고 남은 찌꺼기, 그 다음에 온갖 공해독, 중금속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체외로 배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의 움직임이 원활해져서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흡수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꼭 먹어야 될 밥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추. 이 부추는 저희가 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녹황색 채소잖아요. 부추도 어떠한 그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부추를 먹고 그 요강을 뒤집었다는 그런 일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 과부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 남편분한테 부추를 뜯어서 요리를 해서 드렸더니 남편분이 뭐 웃음발이 너무 세워져서 그분이 웃음을 흘렸는데 예전에는 요강을 사용했잖아요. 그 요강이 뒤집혔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막 부추를 열심히 드시게 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부추라는 것이 결국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양기를 북돋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북돋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잡곡밥과 부추전, 정말 착한 밥상에 올라올 만한 그런 메뉴네요. 자,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영양소 파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하시면서도 이런 파괴가 되지 않게 영양소의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영양소의 어떤 손실적인 측면보다는요, 잡곡은 이미 영양을 어느 정도는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잡곡을 먹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현미밥이 어른들한테 좋다고 해서 무조건 현미밥을 먹이는 것은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장 속에서 노폐물을 끌어내리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하지만 섬유수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뭐 완전 현미를 먹이는 것보다는 5분도미나 7분도미, 그러니까 완전 현미는 2분도미고 그 다음에 백미는 9분도미거든요. 그 중간 정도 5분도미나 7분도미 이런 것들을 먹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미를 그냥 먹이지 말고 싹을 틔워서, 그러니까 발화현미라고 하는데요. 싹을 틔워서 먹으면 그 씨앗의 껍데기에는 효소 활성을 억제하는 효소 활성 억제제가 들어있는데요. 싹을 틔우면 그 효소 활성 억제제가 없어지면서 이제 효소 활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싹을 틔웠을 때 거기에는 온갖 생명력이 넘쳐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더욱 풍부해진답니다. 그래서 소화시키기 어려운 아이라든지 어른의 경우 그 발화 현미를 드시는 것 또는 5분도미나 7분도미 정도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미라 하더라도 일반 현미는 약간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은 일반 현미밥에다가 콩이라든지 다른 잡곡을 섞는 것이 좋겠고요.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 현미를 약간 하고 현미 찹쌀, 그러니까 찹쌀을 많이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경우 떡을 먹으면서 위장병이 나섰다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그 찹쌀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주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잡곡밥을 먹더라도 이렇게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현미 찹쌀, 또 몸이 많이 더우신 분들은 그냥 일반 현미, 거기에다가 다른 잡곡들을 섞으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수수를 섞어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위장 기능 약하신 분들은 현미 찹쌀 이외에도 기장쌀이라든지 수수 이런 것들을 배합해서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부터는 제가 이 노트를 가져와서 좀 몇 개 적어가야겠어요, 원장님. 자, 그럼 이 잡곡과 부추를 활용해서 오늘 면역력을 높이는 착한 밥상을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늘의 착한 밥상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착한 밥상의 레시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장님, 제가 이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일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인다고 했을 때 그냥 손발만 뭐 일시적으로 따뜻하다고 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라든지 아토피 환자라든지 아토피 중증 환자 이런 분들의 그 체온을 재보면은 그 몸속 내부 온도, 그러니까 항문이라든지 입안에다가 체온을 재었을 때 36.5도도 안 되는 한 35도라든지 35.5도 또 36도 이 정도의 체온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속 내부의 온도는 37.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그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소에 손발이 뭐 얼음장처럼 차시고 그다음 배가 아주 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숨겨두었던 비밀 한 가지만 오늘 예정에는 없었는데요. 공개해드리자면 저희 뭐 한의원에 오시면 물론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세요, 원장님. 네. 네. 그 저녁 때 그 저녁밥을 드시지 말고요. 절편을 구워 먹는 방법인데요. 너무 간단해서 이거를 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절편을 3쪽이나 4쪽 정도만 그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말고 구워서 그것을 콕콕 씹어서 입안에서 죽이 되도록 씹어서 그 저녁 대용으로 그것만 먹고 주무시면 일주일 이내에 우리 몸이 현저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신 자연숲 한의원의 박경수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 많이 알고 이론적인 것보다 이 실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착한 밥상에서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우리 가정에서 잡곡밥 그리고 부추전 함께 드시면서 면역력을 높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